여과만 믿으면 안 되는겨. 지난 영상에서 공기청정기 100대 비율을 말씀드렸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아무리 많아도 거실에 똥이 있으면 소용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과기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여과기가 왜 만능이 아닌지 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조 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먼저 여과기가 하는 일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과기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물리적 여과, 생물학적 여과, 화학적 여과.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여과입니다. 물속에 떠다니는 찌꺼기를 걸러주는 역할입니다. 스펀지나 솜 같은 필터가 이 일을 합니다. 물이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 걸러집니다. 우리가 여과기를 청소할 때 필터가 까맣게 변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게 물리적 여과가 일어난 결과입니다. 두 번째, 화학적 여과입니다. 활성탄 같은 소재가 물속의 냄새나 색소를 흡착해주는 역할입니다. 약품 치료 후 잔여 약물을 제거할 때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필수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 사용합니다. 세 번째, 생물학적 여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물학적 여과는 박테리아가 담당합니다. 여과기 안에 사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독성 물질을 분해해주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암모니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똥이 분해되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암모니아를 처리해주는 게 바로 여과기 안의 박테리아입니다. 여기서 질소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똥이 분해되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암모니아는 물고기와 거북이에게 맹독입니다. 그런데 여과기 안에 니트로소모나스라는 박테리아가 삽니다. 이 박테리아가 암모니아를 먹고 아질산으로 바꿔줍니다. 아질산도 여전히 독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암모니아보다는 덜합니다. 그리고 여과기 안에 니트로박터라는 박테리아도 삽니다. 이 박테리아가 아질산을 먹고 질산염으로 바꿔줍니다. 질산염은 독성이 많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쌓여도 생물이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암모니아를 아질산으로, 아질산을 질산염으로, 독성이 강한 물질을 덜 위험한 물질로 바꿔주는 과정. 이것이 질소 사이클입니다. 여과기의 핵심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물을 순환시켜서 박테리아가 암모니아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러면 여과기만 좋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질소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 박테리아가 충분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세수조에 여과기를 달자마자 바로 박테리아가 생기지 않습니다. 박테리아가 여과기 안에서 충분히 번식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을 물잡이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베테랑 어학러들이 세수조에 바로 생물을 넣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박테리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물을 넣으면 암모니아가 처리되지 않고 쌓입니다. 그러면 생물이 죽습니다. 두 번째 조건, 암모니아 발생량과 박테리아 처리량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박테리아도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암모니아가 조금씩 발생하면 박테리아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모니아가 갑자기 많이 발생하면 박테리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마치 설거지와 비슷합니다. 밥 먹고 그릇 2-3개 나오면 금방 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치 치르고 그릇 100개가 한꺼번에 쌓이면 감당이 안 됩니다. 여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세 번째 조건,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암모니아는 물에 녹아있는 상태여야 박테리아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테리아가 처리하는 건 물에 녹아있는 암모니아입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똥 덩어리가 아닙니다. 똥 덩어리는 아직 암모니아로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똥 덩어리가 천천히 분해되면서 암모니아를 계속 내보냅니다. 문제가 뭐냐면 똥이 수조 안에 있는 한 암모니아 공급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싱크대에 물이 받아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배수구로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속도와 빠지는 속도가 비슷하면 괜찮습니다. 싱크대가 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배수구가 아무리 열심히 물을 빼도 결국 싱크대가 넘칩니다. 여과기와 똥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여과기 안에 박테리아가 배수구입니다. 암모니아를 처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똥이 계속 암모니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똥이 많으면 암모니아 공급 속도가 빨라집니다. 박테리아가 처리하는 속도보다 암모니아가 쌓이는 속도가 빠르면 결국 수질이 무너집니다. 여과기를 더 좋은 걸로 바꾸면 배수구가 커지는 겁니다. 처리 속도가 조금 빨라집니다. 하지만 물이 들어오는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수도꼭지가 바로 똥입니다. 실제로 양식장이나 대형 아쿠아리움에서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에서는 여과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형 폐기물 분리 장치를 따로 둡니다. 왜 그럴까요? 고형 폐기물이 시스템 안에 오래 있을수록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똥과 사료 찌꺼기를 최대한 빨리 시스템에서 빼내는 것, 이것이 수질 관리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전문 시설에서도 여과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고형 폐기물은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가정용 수조는 어떨까요? 가정용 수조는 양식장보다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물의 양이 적으니까 오염에 더 취약합니다. 같은 양의 똥이라도 물이 적은 수조에서는 농도가 더 빨리 높아집니다. 100리터 물의 똥 하나와 10리터 물의 똥 하나는 다릅니다. 가정용 수조일수록 고형 폐기물 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거북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거북이는 물고기보다 몸집이 큽니다. 먹는 양도 많습니다. 당연히 배설량도 많습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은
같은 크기의 물고기 여러 마리와 비교해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수조는 여과기 용량을 실제 수조 크기보다 크게 잡으라고 합니다. 50리터 수조면 100리터용 여과기를 쓰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여과기 용량을 2배로 해도 한계는 있습니다. 배수구를 2배로 키워도 수도꼭지에서 물이 3배로 나오면 결국 넘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과기를 더 좋은 걸로 바꾸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과기 성능이 좋으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10만원짜리 여과기를 30만원짜리로 바꿔도, 50만원짜리로 바꿔도, 100만원짜리로 바꿔도 똥이 수조 안에 계속 쌓이고 있으면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돈을 여과기에 쓸 게 아니라 고형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고형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사이펀으로 바닥을 청소하고 물갈이를 하는 겁니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주 해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두 번째, 바닥재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맨바닥으로 운영하면 똥이 눈에 잘 보이고 청소도 쉽습니다. 하지만 미관상 별로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맨바닥이라고 해서 청소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집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고형 폐기물을 자동으로 모아서 물순환해서 분리해주는 장치입니다. 집동기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동기는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똥과 사료 찌꺼기를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인 수조에 물순환해서 분리합니다. 핵심은 분리입니다. 단순히 모아두는 게 아니라 분리하는 겁니다. 모아두기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물속에 잠겨있으면 암모니아는 그대로 퍼집니다. 진짜 효과를 보려면 물순환해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암모니아가 메인 수조로 퍼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정하남 집동기는 이 원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똥이 물과 접촉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 수조의 메인 물 흐름에서 빠르게 분리하는 것, 그리고 분리된 오염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여과기는 물속에 녹아있는 암모니아를 처리합니다. 박테리아가 암모니아를 아질산으로, 아질산을 질산염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이 질소 사이클입니다. 하지만 여과기는 고형 폐기물 자체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똥이 수조 안에 있는 한 암모니아는 계속 공급됩니다. 암모니아 공급 속도가 박테리아 처리 속도를 넘어서면 수질이 무너집니다. 여과기를 아무리 좋은 걸로 바꿔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형 폐기물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집동기는 이 역할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여과기와 집동기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과기는 녹아있는 오염물질을 처리합니다. 집동기는 고형 오염물질을 분리합니다. 둘 다 갖추면 수질 관리가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중에 있는 집동기들의 구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집동기라도 구조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어떤 구조가 효과적이고 어떤 구조가 한계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하남 집동기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